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500대 생산을 돌파하며 세계 각국 공군에서 초기 운용 단계에 들어간 F-35 전투기가 최초의 실전 요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공군의 F-35A 전투기 2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긴급 발진 임무를 수행해서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 군용기를 퇴거시켰다고 노르웨이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일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7일 오후에 자국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군 투폴레프 142 장거리 해상 초계기와 미그 31 요격기를 식별하고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는데요. F-16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에 계속 접근하자 F-35A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르웨이군의 스크램블 전술입니다. 이들은 F-35의 센서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최대한 센서 활용을 줄이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날개 곳곳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붙이고 출격했습니다. F-35의 요격을 받은 러시아 해상 초계기들은 노르웨이 영공 인접 공역을 벗어나서 북해 공해 상공으로 날아갔는데요. 그대로 영국 영공으로 향해서 영국의 요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15대의 F-35를 인수해서 2019년부로 초기 작전 능력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총 52대를 도입해서 기존 F-16 모두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지금 노르웨이 공군 F-35인데 이게 지금 투플레프 142 그러니까 투플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버전이죠. 해상 초계기로 개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핵 폭격 능력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냥 해상 초계기로만 보기에는 조금 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초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투플레프 142 2대 그리고 이제 미그 31 1대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이 미그 31 전투기가 실무장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R33이라고 하는 아모스라고 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을 하고 왔는데 이 R33은 사정거리가 무려 300km에 이르는 완전히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무장을 하고 온 이 미그 31의 호위를 받은 투폴레프 142 2대가 이제 노르웨이 영공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F-16을 보내서 요격을 했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작전의 어떤 목표는 이 노르웨이 F-35의 전파 특성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런 것들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F-35가 올 때까지 계속 이제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F-35가 왔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F-35가 레이더를 쏘고 레이더를 비추고 이렇게 해서 F-35의 레이더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를 수집해 가야 되는데 그런 센서 활용을 최대한 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F-35가 도대체 우리 레이더에 얼마나 크게 보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날개 곳곳에 동체 곳곳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붙이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겁니다. 요거 날개 위에죠. 그리고 동체 밑에 또 볼록한 거 보이죠? 이게 또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또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다가 붙이고 왔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볼록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레이더를 극단적으로 반사를 시켜버려요. 레이더 전파를 아주 크게 증폭시켜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죠. 그래서 사실 엄청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이런 작전은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그 31은 돌아갔어요. 왜냐 항속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고 이 투플레프 142 해상 초계기들은 이제 사실은 전략 폭격기죠. 계속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돌아서 영국 쪽으로 들어갔어요. 영국의 영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영국 공군이 다시 유로파이터 6대를 보내가지고 요격을 하고 해서 이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아무튼 이 F-35가 실제 전투는 벌이지 않았지만 실제 임무에 처음으로 동원된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아마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F-35가
밀어내긴 했으니까 뭐 소정의 목적은 F-35가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러시아로서는 이번 작전에 의미가 크게 없었다. 그냥 성질만 나쁜 거 보여줬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군도 아마 앞으로 이 동해 쪽으로 그 러시아 이 투플레브 1사에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F-35가 아마 조만간에 나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리플렉터를 반드시 붙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뭐 개념 없이 그냥 나가면 큰일 나겠죠. 러시아에게 F-35 전략 그대로 이제 노출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붙이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전투기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이 러시아제 대신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대상 기종은 J-10C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기리안 2231호의 효력이 만료를 앞둔 이란이 신형 전투기 구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제 J-10C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환구시보가 8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도입 40년을 훌쩍 넘긴 F-14 전투기와 F-4, F-5 시리즈의 자체 개량형 등과 함께 러시아제 미그-29와 J-7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가진 기체는 F-14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공군력 붕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이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난 2015년 발효된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기리안 2231호 때문인데요. 이 제재의 유효 시한이 오는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 날짜 이후 도입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구매를 위해서 현재 5종의 전투기를 후보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환구시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검토 중인 전투기는 러시아제 미그-35, 그리고 수호이 30SM,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부터 중국제 J-10C, 파키스탄제 JF-17 등인데요. 환구시보는 이란의 대외 관계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J-10C의 대량 도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대량 배치 중인 J-10의 최신 개량형인 J-10C는 200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에이사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최근 중국이 수출 판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란에 최소 100대 이상의 J-10C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될 이번 전투기 사업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뭐 연초죠.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충돌 상황에서도 봤듯이 이란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안, 이 페르시아만 해안 지역에 이 테헤란 지역을 방어하던 F-14를 남하시켜서 그 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했어요. 왜냐? 미군 전투기 혹시 넘어오면 그거 여격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 바로 F-14라는 것을 이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F-14가 언제적 F-14입니까? 1980년대 F-14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란이 지금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 그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란의 공군력은 거의 지금은 붕괴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기리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란에 무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18일부로 특별하게 다시 이 제재 기리안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10월 18일부로 그 이란 제재 기리안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끝나요, 효력이. 그러면 이란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때를 놓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게 전투기 한 100대 이렇게 이제 팔 수 있는 판촉을 서로 간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제 무기는 쌍발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만 해도 미그-35, 이 미그-35도 미그-29를 개량한 쌍발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것은 대형 쌍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J-10 같은 경우는 단발,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단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싸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개발한 지 한 15년 됐는데 아직 해외에 단 한 대도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지금 팔고 싶겠죠. 그래서 또 특히나 이거 지금 뭐 대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을 텐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엔진이 제대로 성능을 못 발휘했기 때문에 못 팔았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J-10C 같은 경우는 중국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탐지거리가 무려 200km짜리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YJ-10이라고 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이런 것까지 발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성능대로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그런 저가의 아주 고성능 그런 가성비 넘치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죠. 문제는 이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전투기를 살 때 시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펙상에 나와 있는 그 AL-30이라고 똑같은 성능이 나와줘야 되는 WS-10 그 엔진이 정말 스펙상대로 출력이 나와줄까 하는 거 반드시 시험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진짜로 이 전투기를 구매해버린다면 중국이 주장한 대로 이 WS-10 이 엔진의 성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제 전투기들이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진짜로 이란이 이 JT10을 살 것이냐, 산다면 이제 고질적인 지금 그 아픈 부분이었던 이 엔진 출력 부족 문제를 중국이 해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싼 게 이제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 그 파키스탄제 JF-17이죠. 그러나 파키스탄은 국민의 70% 이상이 수니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아파인 이란에게 JF-17을 제공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싸고 한 이 J10이 가능성 높다라는 중국 광구15의 분석은 타당합니다. 다만 엔진 출력 부족 문제, 그 엔진의 허접함이 해결이 됐는지 이 구매 성사 여부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상대로 연이어 망신을 당했던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내세워 미군을 괴롭히는 모양새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의 알-하사카 지방을 순찰 중이던 미군 호송대를 막았었으며 이들을 위협해 돌려보냈다고 현지 스텝뉴스 에이전시가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현지 시각 6일 북부 알-하사카 지방의 알-쿠슬리아 마을 일대에서 미군과 대치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7대의 미군 MATB 장갑차 행렬에 총을 겨누고 이들을 막아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시리아 정부군 뒤에 숨어서 미군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스텝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군을 막아선 시리아 정부군은 해당 지역이 시리아 정부의 영토며 외국군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미군은 시리아 정부군을 둘러싼 민간인들 때문에 차를 돌려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스텝뉴스 에이전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최근 들어 2차례나 발생했다라면서 지난 연말부터 미군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망신만 당했던 러시아군이 이제는 시리아 정부군과 민간인들을 내세워 미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 보호를 위한 미군의 순찰 활동도 강화됐는데요. 시리아 국민을 시리아 정부군이 위협하고 외국군인 미군이 이를 보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 시리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미군과 러시아군이 격투를 벌였었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갑차 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이제 체면이 손상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마 시리아 정부는 사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그들 정부를 반대하는 그 반군이 있습니다. 그 반군 지역의 민간인들을 거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량殺伤 무기,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학살하는 등 아주 나쁜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지금 막고 있는데, 이제는 시리아군 장갑차가 이것을 미군의 행위를 막아서고 그 뒤에서 돌 던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관제 데모겠죠. 그냥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시민들이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관제 데모,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관제 데모라고 봅니다. 이 시리아 문제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이 나와서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터키, 미국, 또 이 러시아 이런 여러 다국적 어떤 상황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 빨리 이 시리아 문제, 저는 알-아사드 정권 이것이 빨리 해체돼야 된다. 그러나 그 뒤에 지금 러시아가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힘을 빨리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사실 경제력이 전쟁을 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과거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의 군비 경쟁을 유도해서 러시아의 경제력을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이런 거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